궁극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 또한 본선 경쟁력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결국 서울시장 재선하면서 나름대로 그동안 윤석열 정권과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었었고요. 또 친윤 비윤 논란에서도 거리두기를 해온 오세훈 후보가 시장이 상대적으로 중도 확장에는 상당히 유리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아니냐. 그러나 결국은 이 두 후보 다 홍준표냐 오세훈이냐 그 두 사람의 뒷덜미를 잡고 있는 것은 명태균 리스트가 될 거다. 김문수 이제 그 장관이 여기에 지금 이렇게 이름이 오르내리는 건요 새로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2012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선 후보 최종 경선까지 갔던 분입니다. 이분이 대선 후보의 경선이 이미 경험이 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지금 김문수일까? 많은 일각의 분들은 이분이 이제 뭐랄까 그 이른바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그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지금 갑자기 김문수의 이런 돌출은 지금 기존의 여권의 여러 가지 지금 뭐 이렇게 홍준표, 원희룡, 오세훈 뭐 등등 이런 분들이 한동훈 이런 분들이 기존의 그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 만족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뉴페이스를 원하는 거예요. 당신들로는 안 된다는 뉴페이스에 일단은 김문수 장관은 10년 전에 잊혀진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다시 소환된 거고. 사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조기 대선 얘기를 굉장히 신중하게 받아들입니다. 어제도 권영세 비대위원장 이런 얘기를 꺼내놨어요. 우리 당은 헌재의 탄핵소추 인용을 전제로 조기 대선 준비 이런 거 안 한다.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렇게 얘기 꺼내는 건 인용 전제로 한 거잖아요.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준비 안 합니다. 그런 거 지금.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는 요즘에 자주 나오고 있죠. 그리고 대선 주자로 꼽히는 여권 주자로 꼽히는 분들의 움직임도 꽤 있고요. 우선 오늘 또 하나 공개된 이거 대선 주자들 여론조사거든요. 보겠습니다. 차기 대통령 적합법입니다. 일단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가장 앞서요. 거의 이제 30%에 가까운 28%. 최근에 뭐 이런 조사하면 비슷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눈에 띄는 주자들이 쭉 여권 내 주자들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일단 김문수 장관, 김문수 노동부부 장관 14%입니다. 14%. 그리고 그 다음이 홍준표 시장 7%, 오세훈 시장 6%, 한동훈 전 대표 6%, 안철수 의원 등등도 쭉 이렇게 가죠. 이 얘기 좀 해봐야겠습니다. 우선 정기남 교수님께서는 김문수 장관, 이재명 대표 얘기는 앞에서 많이 했어요 지금. 그리고 저건 뭐 큰 변화가 없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최근 몇 주 사이에 김문수 장관의 저런 대선 주자 적합도 지지율 조사에서 급격하게 올라서 지금은 14%까지 기록을 했거든요. 여권 1위예요. 그런데 김문수 장관의 향후 이른바 표의 확장력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 없다. 이거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조기 대선 없다는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지금 이 탄핵 여론전을 잘 펼치면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나올 수 있다. 이런 어떤 허황된 생각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탄핵 학습 효과가 있는 겁니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여권은 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보수층 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대우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뭔가 우리가 중심을 잡아내고 있으면 어느 정도 우리가 그 탄핵의 어떤 역풍을 막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버티고 있는 건데요. 자,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뭐 보수층의 여론조사상에 나타나는 과표집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이른바 극우 보수 지지층의 격앙된 보수 지지층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 거기는 이른바 극우 강성 지지층이 그 핵심에 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임을 표방함에도 불구하고 자 계엄에 대해서도 내란에 대해서도 옹호할 수밖에 없고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탄핵과 관련된 이 재판과 소추 재판과 관련된 소위 지지자들의 폭력 행사에도 두드릴 수밖에 없고 이게 다 극우 지지자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자 그런 극우 지지층의 가장 상징적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김문수 후보다. 그것의 결과가 후보가 아니라 장관입니다. 장관이죠. 김문수 장관이 결국은 극우 지지층의 어떤 핵심 여론 이걸 그대로 온전히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김문수 장관이 여론조사 후보에 느닷없이 1등으로
올라가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자, 그러면 김문수 장관이 앞으로 향후 예. 후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후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고 일련의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중도 확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저는 단언컨대 거의 제로에 가까울 것이다. 결국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문수 장관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극우 지지층의 어떤 그런 격렬한 어떤 여론 지형을 예. 폭탄처럼 안고 이걸 떨어뜨리느냐 안고 가느냐 예. 이 고민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최근 이런 여론조사 상황에 대해서 김문수 장관이 반응을 좀 보였네요. 지금 나와 있죠? 김문수, 내가 대선 주자 오르내리는 게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표정 평론가. 이 얘기는 본인은 생각이 없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현실이 지금 윤 대통령이 지금 아직까지 대통령직이 상실되지 않은 그렇죠. 상태에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대통령. 본인이 또 윤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아닙니까? 예. 근데 본인이 대선 주자 오르내리는 게 얼마나 사실은 지금 민망하고 좀 약간 당혹스럽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요. 김문수 이제 그 장관이 예. 여기에 지금 이렇게 이름이 오르내리는 건요. 새로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2012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선 후보 최종 경선까지 갔던 분입니다. 예. 이분이 대선 후보의 경선이 이미 경험이 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지금 김문수일까? 많은 일각의 분들은 이분이 이제 뭐랄까 그 이른바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그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지금 갑자기 김문수의 이런 돌출은 지금 기존의 여권의 여러 가지 지금 뭐 이렇게 홍준표, 원희룡, 오세훈 뭐 등등 이런 분들이 한동훈 이런 분들이 기존의 그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 만족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뉴페이스를 원하는 거예요. 당신들로는 안 된다는 뉴페이스에 일단은 김문수 장관은 10년 전에 잊혀진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예. 다시 소환된 거고 두 번째는 다른 건 몰라도 윤 대통령처럼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은 공직에 있다가 들어오더라도 예. 최소한 국민의힘의 뿌리에 있으려면은 대선 후보가 되려면은 보수 정체성이 있어야 되겠다. 예. 그 정체성의 합격점을 좀 받은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저분이 국회의원 2번인가 3번 했죠. 경기지사 했죠. 그렇습니다. 대선 후보까지 했잖아요. 검증됐잖아요. 최소한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한번 사람 찾아보겠다 해서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뭐 다른 잠룡들과 얼마나 경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국무위원 신분이니까 그런데 확장성이 없다, 중도 확장력이 없다 이렇게 예단하는 건 어렵고 만일 보수 정당의 후보가 된다 그러면은 저는 그때부터 다시 모든 정체성을 바꿀 수가 또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후보가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저는 결코 그것을 미리 예단하는 건 좀 빠르다고 봅니다. 지금 여권 대전 주자들이 요즘에 내놓는 말 일단 심상치는 않아요. 굉장히 고민이 많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두 명의 인물 등장합니다. 들어보시죠. 이 탄핵 소추에 이은 탄핵 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 결론이 나기까지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가정을 해서 대선 출마 여부를 말씀드리는 것은 일로도 너무 이른 행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립니다. 저는 뭐 늘 대선에 도전할 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네. 버리지 않았던 사람이니까 저한테 뭐 출마 여부를 묻는 거는 네. 그거는 뭐 별로 필요 없는 질문인데 다만 출마 선언을 하고 이런 거는 네. 저는 탄핵 심판되는 걸 봐야죠. 저는 당원들한테 약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층한테 약합니다. 그게 이제 저희 경선 통과의 최대의 네. 뭐 어려움이죠. 그건 저는 정면으로 그분들한테 호소를 할 생각이에요. 제가 후보가 돼야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 이런 발언들이 나와요. 그리고요. 또 한 명의 인물. 홍준표 대구시장.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에 미국을 갔었죠. 그런데 이게 지난 22일에 글을 올려요. SNS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간 걸 설명하면서 차기 대선 후보 자격으로 이걸 강조합니다. 차기 대선 후보 자격으로 미국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회 초청을 받아 8년 만에 워싱턴을 방문했다. 본인의 자격을 강조하는데 대선 후보 자격이라고 강조하죠. 그리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미 대선 출마 의사를 이미 비쳤죠. 이게 며칠 지난 16일인가요? 이때 이 얘기 좀 설명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미국에서 나를 초청할 때는
대구시장 자격으로 초청을 했겠습니까?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대구시장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한국 상황이 워낙 엄중하니까 그 상황도 들어보고 앞으로 정계 방향도 자기들이 정책에 부합할는지 그거 알아보기 위해서 초청한 거겠죠. 자, 최수영 평론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대선주라 늘 꼽혀요. 여권에서는. 이 두 지방자치단체장의 표의 확장력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선이란 건요. 지지자들의 최대 동원이잖아요. 예. 경선이니까. 예. 근데 본선은 뭡니까? 누가 더 관전자들을 최대로 끌어들이느냐. 이게 이 게임이거든요. 아, 지지자 관전. 그렇죠. 경선은 지지자지만 본선은 관전자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대선은 나의 정체성과 지지 기반의 확장성이 얼마나 더 있냐의 게임. 이게 정의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그 지난번 사실 홍 시장이 그때 윤석열 대통령과 경선에서 떨어지고 대구 내려간 것은 지지자들을 본인이 한번 더 안아보겠다고 이제 간 건데 지금 찾는 거는 확장성일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 시장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홍 시장이 지지자들의 최대 동원을 한번 해보겠다고 내려갔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본선에 올라왔을 때 홍 시장이 갖고 있는 대중에 대한 매력, 그다음에 확장력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은 끊임없이 제기될 거고 오 시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에는 여러 가지 수치는 좀 낮을 수는 있어도 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도권에 대한 시장을 4번 역임했다는 것과 그다음에 뭔가 이번에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들에 대한 메시지 측면들이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경선으로 들어가게 되면 홍 시장이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할 건 같지만 저는 이것은 경선만 통과하고 난다면 결국에는 누가 더 관전자들을 끌어들이냐의 게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한 경선에서도 전략적 선택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정기남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어떤 표의 확장력 어떻게 좀 평가하실까요? 좀 전에 최수영 평론가가 잘 얘기했습니다만 예. 결국은 선거의 결과는 국영꾼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 플러스 예. 중도층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확장성을 우리가 보는 건데요. 앞서 언급했습니다만 지금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좀 뭔가 솔직한 정치인, 뭐 화끈한 정치 리더 이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요.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옹이하는 이른바 친윤 지방자치단체장, 대구시장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화됐어요. 예. 그리고 솔직한 이미지가 이제는 거의 만담꾼 정치인 이런 이미지로 변화되고 있어요. 예. 결국 그러다 보니까 극우 성향의 지지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최수영 평론가도 얘기했습니다. 경선에서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낼지 모르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 또한 본선 경쟁력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결국 서울시장 재선하면서 나름대로 그동안 윤석열 정권과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었었고요. 또 친윤 비윤 논란에서도 거리두기를 해온 오세훈 후보가 시장이 상대적으로 중도 확장에는 상당히 유리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아니냐. 그러나 결국은 이 두 후보 다 예. 홍준표냐 오세훈이냐 그 두 사람의 뒷덜미를 잡고 있는 것은 명태균 리스트가 될 거다. 그것이 과연 이 사람들이 어느 약점을 파고들지 이것은 좀 지켜볼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한 30여 초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요거는 최수영 평론가 마지막으로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작이 젖었으면 일단 말리는 게 우선입니다. 예. 억지로 불피를 하고 휘발유 뿌리면 불만 나고 사고 납니다. 예. 한동훈의 시간은 저는 대통령의 탄핵 소추 여부가 결정된 다음에 지지자들로부터 먼저 한번 인정을 받고 그 다음 스텝을 밟을 때는 당시의 정치 환경에 따라서 다시 한번 본인이 진입 여부를 고민하는 게 저는 현재로선 가장 그 좀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그럼 시간을 좀 더 보내야 좀더 된다. 보내야 한다는. 장작이 젖었으니까 말려야 된다. 말릴 말릴 시간 필요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튼 뭔가 얘기는 하지만 물밑에서는 분주한 모습 같습니다. 지금요.